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우리 집 황혼 극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58세 박수진 씨의 특별한 여행담입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평범한 음악교사였던 그녀가 명예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생전 처음 시도한 나 혼자만의 여행 제주도 힐링 캠프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만남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30년 결혼 생활 첫 거짓말부터 시작된 위험한 일탈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중년의 위기와 성장,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수진 씨의 제주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박수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명예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침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 태수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밤사이 몇 번씩 깨곤 했던 그가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신었어요. 거실로 나온 수지는 습관적으로 혈당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아침 식후 2시간 혈당, 점심 전 혈당. 하루 일과가 남편의 혈당 수치로 시작해서 혈당 수치로 끝났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당뇨 식단표를 들여다보며 오늘 메뉴를 정했습니다. 현미밥, 두부찌개, 나물 3가지.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시간에도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고요함만이 집을 지배했습니다. 정계 잃어버린 정체성. 박수진은 올해 58세였습니다. 23살에 중학교 음악교사로 시작해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결혼 첫 해에 큰딸 지영이를 낳고 3년 후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워킹맘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그녀는 교단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며 바쁘게 살았어요.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이야. 고등학생이 된 지훈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고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학원차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픽업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밤늦게 다음날 수업을 준비했어요.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 안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명예퇴직을 선택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지영이는 대기업에 취직해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지훈이도 대학원 진학과 함께 독립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공무원으로 62세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조기 퇴직을 했어요. 갑자기 집에는 그녀와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네. 태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에게는 공허함만이 밀려왔어요. 35년간 매일 만났던 학생들, 동료 교사들과의 활기찬 대화, 수업 준비로 바빴던 저녁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혈당 관리와 병원 동행,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일상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박수진 선생님도 아니고 지영이 엄마도 지훈이 엄마도 아닌 그냥 박수진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창과의 만남 대조되는 삶. 3주 전 고등학교 동창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커피 한 잔 어때?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혜진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작은 여행사를 차린 그녀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혜진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그냥 남편 당뇨 관리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우울해 보여. 수지는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뭔가 허전해.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닐 땐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혜진이 수진의 손을 덮었어요. 수진아, 너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학생들 위해, 아이들 위해, 남편 위해. 이제는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 무슨 말이야? 우리 여행사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박 2일 제주도 힐링 캠프야. 혼자 참가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진짜 내 모습을 찾아보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결혼한 지 30년인데 혼자 여행을 가? 왜 안 돼?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잖아. 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럼 지금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변화의 전조.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혜진이 건넨 여행 팸플릿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수지는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전에 혈당 체크, 당뇨 식단 준비, 점심 후 남편과 함께 병원, 오후에 마트에서 장보기, 저녁 준비.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태수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혜진이랑 커피 마셨어. 오랜만이네. 뭘 하고 지내다고 해? 여행사 운영한대. 대단하네. 이혼하고도 씩씩하게 사는 것 봐. 태수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오늘도 여러 사건 사고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 각자에게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 팸플릿을 꺼내봤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찾아 58년을 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팸플릿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깊숙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꿈이었어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새벽에 눈을 뜬 수지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꿈속의 그 행복감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뒤척였어요. 또 혈당이 오른 걸까요? 수지는 습관적으로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변화에 대한 작은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을 만나고 돌아온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서랍을 열어 그 팸플릿을 바라봤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문구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결혼 30년 만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무엇보다 태수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혈당이 좀 높네. 태수가 혈당 측정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지는 재빨리 팸플릿을 서랍에 넣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치킨 반마리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가끔 먹는 치킨도 안 되나? 당뇨는 가끔이 없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진 지 벌써 5년째였어요. 수지는 냉장고에서 당뇨 식단용 재료를 꺼내며 자신의 하루를 예상했습니다. 아침 준비, 병원 동행,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하루였어요. 정계 소통의 벽.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큰딸 지영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나왔습니다. 그냥 아버지 당뇨 관리하고 있어. 아버지는 어때요? 혈당이 좀 불안정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도 자꾸 단 거 찾으시고.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은 엄마를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지영의 말이 혜진의 말과 겹쳤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혼자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여행요? 좋죠. 엄마도 이제 여유 있으시니까. 아버지 두고 가는 건데. 아버지 혼자 계시기 어려우면 지훈이나 제가 며칠 들여다볼게요. 지영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수지는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여보, 혜진이가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고 하는데. 태수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혜진이가 언제? 다음 주말 1박 2일로. 갑자기 태수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결혼 후 수진이 친구들과만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동창들이랑. 난 어떡하고? 이틀이면 괜찮을 거예요. 도시락도 미리 준비해드리고 혈당 측정기 사용법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밖에 나가고 싶어 하네. 그 말에서 수지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어요. 걱정이나 이해가 아닌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해요? 말이 나오고 나서 수진 자신도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래서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혜진이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고립감.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항상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요? 응, 혜진이랑. 좋죠.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지훈의 반응은 누나와 달랐어요.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 왜요? 이틀인데. 자기 혼자 있기 싫어하시나 봐. 아, 그럼 제가 가서 하룻밤 같이 있을까요? 지훈의 제안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오랜만에 아버지랑 남자끼리 시간도 보내고. 전화를 끊고 수진은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그 여행 아직 자리 있어? 수진아, 드디어 마음 정했구나.
혜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그런데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지? 물론이지. 힐링 캠프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랑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는 거야.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혜진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비슷한 또래들이 대부분이야.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지. 새로운 취미 찾고 싶은 사람, 건강 관리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수진이처럼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 표현이 수진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마무리 첫 번째 거짓말. 저녁 식탁에서 수진은 태수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제주도 가는 동안 와서 함께 있어주겠대요. 태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지훈이가? 네. 오랜만에 아버지랑 시간도 보내고 싶다고. 그럼 다녀와도 되겠네. 태수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허락은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지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혜진과의 여행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혜진에게 마지막으로 확인 전화를 했어요. 혜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 여행에서 이상한 일은 없을 거지? 이상한 일이 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수진아, 넌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넌 충분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이야. 혜진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김포공항에서 만날까? 응. 그런데 혜진아. 왜? 만약 태수가 물어보면 우리 동창들이랑 같이 간다고 말할게. 전화 너머로 혜진의 잠깐 침묵이 들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이해해. 첫 번째 일탈은 항상 무서운 거야. 일탈이라는 단어에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년 살면서 처음 하는 일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김미나가 되어보는 거야. 처음으로 가명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할 때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그것이 과연 단순한 여행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을 감고 제주도의 바다를 상상해 봤습니다. 파란 바다 앞에서 김미나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 상상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태수의 이틀치 도시락과 약,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옷가지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짐을 싸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혈당 꼭 체크해드려. 그리고 냉장고에 도시락 준비해뒀어. 김포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수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혜진 이모랑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그 순간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혜진과의 동창의 여행이 아니라 혼자 가는 힐링. 캠프라는 사실을 아들이 알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올게. 첫 번째 거짓말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평소 입지 않던 베이지색 원피스와 가벼운 화장이 낯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틀 동안은 김미나야. 혼잣말을 하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변신이었습니다. 전개 성산 일출봉에서의 만남. 제주 서귀포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힐링 캠프 팻말 아래에 20여 명의 중년 남녀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진행자의 소개 시간에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가명을 쓰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우혁이에요.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52세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성산일출봉 등반입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버스에 올랐어요. 우연히 정우영 옆자리에 앉게 된 수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어색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제주도에? 정우혁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가족들이랑 몇 번. 우혁 씨는요? 저도 가족여행으로만 왔었는데 혼자는 처음이에요. 혼자 오시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하지만 가끔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이 수진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았습니다. 성산 일출봉 등반길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가을 제주의 바람이 시원했고 발 아래 펼쳐진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미나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음악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음악 선생님이셨구나. 멋있어요. 정우혁의 진심 어린 관심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수진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곤 했거든요. 우혁 씨는요? IT 회사를 운영해요. 작지만 요즘 너무 일에만 빠져 살았나 싶어서 이런 곳에 와봤어요. 정상에 올라 바라본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와, 정말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언제 이런 풍경을 혼자 본 게 얼마만인지. 정우혁도 감탄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수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도 정말 김미나가 된 것 같은 착각이었어요. 깊어지는 감정의 혼란.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수진과 정우혁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술에 취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둘만의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미나 씨, 결혼하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 반지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30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우혁 씨도요? 저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정우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이는 없었고 서로 바빠서 점점 남남이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정우혁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워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서. 남편분은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로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더. 수지는 자신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낯선 남자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미나 씨, 오늘 같이 바닷가 산책할까요? 정우혁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좋아요. 펜션 앞 작은 해변을 걸으며 둘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클래식. 특히 피아노 곡을 좋아해요. 쇼팽이나 드뷔시. 저도 클래식 좋아해요. 일할 때 자주 들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한 기쁨이 있었어요. 남편 태수는 트로트만 좋아했거든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정우혁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음악을 이해하는 순간을 볼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정말로 요즘 언제 행복한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정우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마무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다음 날 아침 힐링 캠프 마지막 프로그램인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하루 동안 김미나로 살면서 느꼈던 자유로움, 그리고 정우혁과의 편안한 대화. 이게 내가 찾던 나 자신일까? 명상을 마치고 정우혁이 다가왔어요. 미나 씨, 서울 가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저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 정우혁의 배려 깊은 말투에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연락 드릴게요. 결국 수지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정우혁과 헤어질 때 수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김미나로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박수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잘 계세요. 그리고 태수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와. 평소와 똑같은 일상적인 메시지들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녀왔어. 어떻게 지냈어? 재미있었어? 태수가 거실에서 반겨주었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응,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뻤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는 잘 지내고, 응, 여전히 활발하더라.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태수의 제안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좋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우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답장을 쓰려다가 망설였어요. 답장을 보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물건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태수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새로운 설렘, 김미나로서 느꼈던 자유로움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정우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나 씨.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두 개의 서로 다른 삶 사이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는 30년간 살아온 박수진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이틀 동안 경험했던 김미나의 삶이었습니다. 여보, 혈당 체크할까요? 평상시와 똑같은 아침 루틴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네. 태수가 혈당 측정기를 보며 말했어요. 제주도 다녀오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 역시 가끔은 나가는 게 좋은가 봐. 남편의 말에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여행이 도움이 된 것 같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정우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간단한 인사 메시지였지만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이런 메시지가 벌써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개 작은 변화의 시작.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찾아온 큰딸 지영이 말했어요. 그래. 네. 제주도 여행이 정말 도움이 됐나 봐요. 지영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수지는 딸의 관찰력에 놀랐어요. 사실, 오랜만에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어. 어떤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웠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잖아요. 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지영아. 그런데 엄마, 혹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생기신 건 없어요? 왜? 그냥 뭔가 달라 보여서요. 좋은 의미로요. 수지는 정우혁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나눈 대화였습니다. 음악을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좋아요.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강습 같은 거 해보세요. 지영의 적극적인 반응에 수지는 용기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어떨까요? 피아노?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음악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럼 등록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태수의 말에 수지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소통의 시작.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어떤지. 응? 태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냥 우리 언제부터인가 서로 안부를 묻지 않게 된 것 같아서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맞네. 요즘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아프고 나서 더 그런 것 같고, 제가 너무 당뇨 관리에만 신경 쓴 것 같아요. 여보의 기분은 살피지 못하고, 당신이 뭘 잘못했어?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태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요즘 많이 반성해요. 너무 무뚝뚝했던 것 같아서. 여보.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언제 이렇게 손을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나부터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당신이 제주도 갈 때 서운했어. 태수의 솔직한 고백에 수지는 놀랐어요. 왜요?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그리고 당신이 나 없이도 즐거워한다는 게 조금 서운했나 봐. 여보.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당신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남편의 이해에 수지는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더 커졌습니다. 마무리 진정한 선택의 순간. 며칠 후 수지는 문화센터 피아노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피아노였어요. 손가락이 많이 굳었네요. 강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하면 금방 돌아올 거예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천천히 연주하며 수지는 옛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음악이 주는 순수한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우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주일 동안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꼭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정우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문화센터 정원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아노를 치며 느꼈던 순수한 행복감과 정우혁과의 통화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이 대비되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수지는 자문했습니다. 김미나로서의 설렘인가 아니면 박수진으로서의 평온한 행복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수지는 결심을 했어요. 피아노 수업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이 답이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수가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음악은? 쇼팽이야.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남편의 작은 배려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피아노 수업은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럼 잘 됐네. 다음에는 나도 들어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수지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음악을 들었어요. 정우혁과 나눴던 클래식 음악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정우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혁 씨, 그동안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미나로서의 짧은 꿈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으니까요.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말이에요. 옆에서 태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옆모습이 새삼 소중해 보였어요. 수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 평범한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김미나가 아닌 박수진으로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정우혁과의 연락을 끊으려던 수진의 의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수지는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미나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시나요? 걱정돼요. 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시지의 내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여보, 요즘 누구한테 전화 자주 와?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물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휴대폰 소리를 의심스럽게 여긴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문화센터 친구? 네, 피아노 배우면서 친해진. 수지는 자신이 점점 더 큰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 씨,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나와주세요. 아파트 앞에 있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제발 10분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전화 너머 정우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정계 무너지는 일상. 수지는 마트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정말로 정우혁이 서 있었어요. 우혁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미나 씨, 저 정말 힘들어요. 당신 없으면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정우혁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우혁 씨, 정말 그만해 주세요. 수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왔네? 태수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아, 네. 사려던 게 없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정우혁의 연락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두고 싶었지만 자녀들 연락을 받아야 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수지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 이상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태수의 손을 잡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혁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갈게요. 절대 오면 안 돼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위기의 절정.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와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우혁이 나타났어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 씨, 누구세요? 지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 친구예요. 정우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지훈이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의사가 나와서 태수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우혁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눈길은 계속되었어요. 진실과 마주하기. 태수가 안정을 되찾은 후 수지는 지영이와 지훈이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엄마, 병원에 왔던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지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사실은 수지는 깊게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힐링 캠프, 정우혁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엄마가. 지훈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분과는 어떤 상태예요? 지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그럼 스토킹이잖아요. 지훈이 분노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자고요.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수진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마무리 진정한 귀환. 경찰 신고와 아들의 강력한 경고 후 정우혁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태수가 퇴원한 후 수지는 더욱 세심하게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제가 피아노 하나 쳐드릴까요? 좋지. 수지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했어요. 서툰 연주였지만 태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줄 몰랐네. 아직 많이 서투른데요. 그래도 좋아.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자신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혜진이 또 다른 여행을 제안했을 때 수지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왜? 저번에 좋다고 했잖아. 내게 진짜 여행은 여기서 하는 거더라. 무슨 소리야? 매일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과 통화하고 피아노 치면서 이게 내 인생 여행이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평범해 보였는데 지금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태수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 같이 가볼까? 태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함께 가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쇼팽 대신 태수가 좋아하는 트로트 멜로디를 연주해 봤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여보, 이 노래 뭐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랑해요. 우와, 피아노로도 이렇게 좋구나. 태수가 신기해했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따뜻한 미소 속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자녀들의 사랑 속에,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자신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 속에 있었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이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냥 곁에 있어줘서. 태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켜서.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꿈꿨던 자유보다 박수진으로서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봤던 그 별들과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별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진정한 여행의 끝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